오늘의 사연은 CES 2026을 앞두고 전 세계 테크 기자들이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피지컬 AI는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로봇과 자율 시스템은 늘 화려했지만 실제 산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부터 했습니다. 또 하나의 쇼가 아닐까? 하지만 이번 CES를 준비하며 취재 노트를 정리하던 중 그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가 아니라 구조, 아이디어가 아니라 양산,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시스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반복해서 등장한 이름, 삼성. 왜 피지컬 AI의 흐름은 지금 이 기업으로 모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삼성이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한 한 명의 테크 기자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ES를 10년 넘게 취재해온 테크 전문 기자입니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기술 축제를 지켜보며 수많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술들이 전시장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결국 실생활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봐왔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올해 CES 2026을 앞두고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업계 전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처음엔 그냥 또 다른 버즈워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I가 몸을 갖는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한다?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결국 쇼에 불과해. 전시가 끝나면 사라질 거야. 이게 제가 피지컬 AI에 대해 가졌던 솔직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패턴이 늘 그랬거든요. 화려한 로봇 데모, 완벽해 보이는 시연 영상, 그럴듯한 프레젠테이션. 하지만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건 거의 없었죠. 특히 로봇 분야는 더욱 그랬습니다. 매년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등장해서 춤추고 대화하고 간단한 작업을 시연했지만 결국 대부분은 실험실이나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똑똑해졌지만 몸을 갖는 순간 늘 현실에 부딪혀. 저는 그동안의 취재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AI가 실제 물리적 세계에 나오면 갑자기 무력해지더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 불완전한 센서 데이터, 복잡한 물리 법칙들, 이런 것들이 AI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기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피지컬 AI는 여전히 너무 이른 기술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CES 2026을 준비하면서 사전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뭔가 이상한 흐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더군요. 단순한 콘셉트나 데모가 아니라 실제 양산과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계속 등장하는 한국 기업이 있었죠.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상했습니다. 삼성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니 마치 피지컬 AI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 온 것 같더라고요. 설마, 정말로? 그 순간부터 제가 피지컬 AI에 대해 갖고 있던 회의적인 시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정말 다를까? 피지컬 AI가 단순한 전시용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 기술일까? 그렇게 저의 피지컬 AI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기자가 점차 이 기술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가는 여정 말이죠. 기자로서 저는 항상 패턴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CES 같은 대형 전시회를 앞두고 사전 자료를 정리할 때는 더욱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기업의 보도자료, 업계 전망 리포트, 기술 트렌드 분석, 이런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질문이 변화였습니다. 예전 CES에서는 이 기술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줄을 이뤘다면 올해는 이 기술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콘셉트에서 양산으로, 아이디어에서 공급으로, 데모에서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논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관련 자료들을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피지컬 AI의 가능성이나 미래의 로봇 비전 같은 제목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피지컬 AI의 상용화 전략이나 로봇 생태계 구축 방안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이 워낙 큰 회사니까 여러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보니 삼성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더군요. AI 연산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용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저전력, 메모리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서버용이 아니야.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니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생성형 AI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클라우드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하는 거죠. 이것도 피지컬 AI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전 부문은 어떨까요? 비스포크 AI 라인업을 보니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한 게 아니라 각 기기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기기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가 단순히 바닥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집 전체의 환경을 파악하고 다른 스마트 가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청소 전략을 세우는 식으로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크로 LED나 OLED 같은 고화질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화질이 좋은 TV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HMI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배터리 기술까지도 그랬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단순히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장시간 작동해야 하는 로봇이나 IoT 기기들을 위한 기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하나는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한 기술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니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지컬 AI라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퍼즐 조각들을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준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몇 년 전부터, HBM 기술은 더 오래전부터 스마트 가전,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되어 왔더라고요. 삼성이 이미 피지컬 AI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제가 피지컬 AI에 대해 갖고 있던 회의적인 시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피지컬 AI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단계에 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삼성이 그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인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이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삼성의 이런 움직임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계획된 전략일까요? 의문이 생기면 파고들어야 죽성인 기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삼성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분해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과연 제 직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살펴본 건 삼성의 최근 투자와 인수 내역이었습니다. 2024년 말 삼성이 조용히 인수한 기업들을 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기업들, 그것도 제조업이나 물류 분야에서 검증된 회사들을 인수했더군요. 아, 이건 실험실 기술이 아니야. 두 번째로 주목한 건 반도체 기술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삼성의 최신 엑시노스 칩을 보면 단순히 스마트폰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저전력 AI 연산에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복잡한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피지컬 AI의 핵심은 실시간 반응입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릴 시간은 없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기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정확히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분석한 건 메모리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HBM은 단순히 더 빠른 메모리가 아닙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에요. 특히 PIM 기술을 결합하면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까지 처리할 수 있어서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배터리로 작동하는 로봇을 위한 기술이야. 네 번째로 주목한 건 에너지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다는 점이에요. 로봇이 24시간 365일 작동하려면 배터리 교체 없이도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본 건 네트워크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RAN 기술은 5G, 6G, 네트워크의 AI 기능을 통합한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 로봇들이 클라우드 없이도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할 수 있게 되죠. 여섯 번째로 분석한 건 가전 생태계였습니다. 삼성의 비스포크 AI 라인업을 보면 각각의 가전제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통해 모든 기기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마트홈이 아니라 가정용 피지컬 AI 생태계라고 봐야겠더라고요.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서 보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별 기술이 아니야. 연결된 구조야. 삼성의 기술들은 하나씩 보면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배터리, 디스플레이, 가전. 모두 삼성이 오래전부터 잘해왔던 분야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판단하는 두뇌 NPU가 내장된 프로세서, 움직이는 몸 로봇 기술, 기억과 속도 HBM과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전고체 배터리, 소통 AI RAN, 그리고 대규모 양산 능력까지. 피지컬 AI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이미 하나의 구조로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몇 년 전부터, HBM은 2013년부터, 스마트싱스 플랫폼은 2014년부터 삼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해온 기술들이었어요. 설마 삼성이 이미 피지컬 AI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해왔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삼성을 잘못 봐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삼성을 그냥 잘하는 기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전략적 기업이었던 거죠.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업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삼성에게는 이미 준비 완료된 현실이었던 거예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연결성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개별 사실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이는 그 순간 말이에요. 삼성의 기술들을 하나씩 분석하다 보니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각각의 기술이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도체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가전은 가전 사업부에서, 배터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대기업 특성상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AI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이런 개별 기술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각 악기가 따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체험해본 것은 삼성이 공개한 통합 데모였습니다. CES 2026 사전 발표회에서 공개된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갤럭시 스마트폰이 제 수면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때 온디바이스 AI가 작동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통해 집안의 다른 기기들과 공유됩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AI 로봇 청소기가 침실 청소를 시작해요. 단순히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청소 시간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건 엑시노스 칩의 NPU와 삼성의 센서 기술입니다. 주방에서는 AI 냉장고가 제가 좋아하는 아침 메뉴를 제안하고 필요한 재료가 떨어졌다면 자동으로 주문까지 처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기기가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내죠. 이건 단순한 스마트홈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태계야.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기기들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전체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더라고요. 전고체 배터리로 저장된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 각 기기에 분배하고 AI가 전력 그리드 상황까지 고려해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집 밖으로도 확장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AI RAN 기술을 통해 주변의 자율주행차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상황, 날씨, 심지어 제 일정까지 모두 고려되죠. 차 안에서는 삼성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몰입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고 갤럭시 북이나 갤럭시 탭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서 어디서든 끊김없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연결된 구조구나. 이 체험을 통해 저는 삼성의 진짜 전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개별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드웨어는 기본이고 여기에 AI 소프트웨어가 통합되고
모든 기기가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매끄럽게 작동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습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 할수록 시스템이 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서비스도 점점 개인화되고 정교해집니다. 마치 디지털 집사가 저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동안 제가 피지컬 AI를 로봇 하나하나의 기술로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피지컬 AI의 진짜 힘은 개별 기기의 성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있었던 거예요. 삼성은 이미 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ES 2026에서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제 안의 회의주의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삼성의 피지컬 AI 생태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느꼈지만 기자로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다른 기업들은 이걸 못 만들까?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왜 삼성만이 이런 통합적인 피지컬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피지컬 AI의 핵심 과제들을 하나씩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피지컬 AI의 가장 큰 장벽은 알고리즘이 아니었어. 첫 번째 과제는 안정성입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 AI가 실수하면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실수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99%의 정확도로는 부족합니다. 99.99%, 아니 99.999%의 신뢰성이 필요하죠. 이런 신뢰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첨단 알고리즘에서? 아닙니다. 수많은 실제 상황에서의 테스트와 검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검증은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쓰는 과정에서만 가능해요. 삼성을 보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수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했고 비스포크 가전을 통해 실제 가정 환경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실전 경험이 피지컬 AI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과제는 연속 생산입니다. 피지컬 AI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의 반도체 팹을 보면 이미 AI 팩토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구축한 이 시스템은 5만 개 이상의 GPU를 활용해서 반도체 생산 전 과정을 AI가 관리하죠.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지능형 제조입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피지컬 AI 그 자체예요. 이미 삼성 자체가 피지컬 AI 시스템이구나. 세 번째 과제는 장기 운영입니다. 피지컬 AI 시스템은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몇십 년 동안 작동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드웨어는 노화되고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되고 사용 환경도 변화하죠. 이 모든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전체 공급망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 팹에서 수정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 개발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직 통합 구조가 장기 운영의 핵심이었던 거죠. 네 번째 과제는 확장성입니다. 피지컬 AI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성공하면 빠르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홈에서 시작해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로 확장되려면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하죠. 삼성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보면 이미 그런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생산시설, 연구개발센터, 서비스 네트워크,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피지컬 AI를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과제는 생태계입니다. 피지컬 AI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여러 서비스가 연결되어야 하고 수많은 파트너들이 참여해야 하죠.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적, 전략적 문제입니다. 삼성을 보면 이미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어요. 스마트싱스 플랫폼에는 수천 개의 호환 기기가 연결되어 있고 갤럭시 생태계에는 수억 명의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생태계가 피지컬 AI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했어. 피지컬 AI는 결국 종합 게임이었구나.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조 능력도 필요하고 글로벌 인프라도 필요하고 생태계 구축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에 걸친 실전 경험이 필요하죠.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기업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삼성이 피지컬 AI 시대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제조 인프라, 글로벌 네트워크, 기존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검증된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피지컬 AI의 진짜 난관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은 오랜 시간에 걸친 실전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었죠. 이해의 단계를 거치면서 제 시각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피지컬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미래에 올 수도 있는 기술로 봤다면 이제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삼성의 접근법이었어요. 다른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새로운 도전으로 여기는 반면 삼성은 이를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삼성은 피지컬 AI를 연구 주제로 다루지 않아 이미 실행 중인 비즈니스로 다루고 있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피지컬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는 동안 삼성은 이미 현실에서 피지컬 AI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삼성의 스마트 가전들은 이미 수년 동안 실제 가정에서 AI 기능을 제공해왔습니다. 냉장고가 사용자의 식습관을 학습하고 세탁기가 옷감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에어컨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미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의 초기 형태였던 거예요. 갤럭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사진을 실시간으로 개선하고 음성을 즉석에서 번역하고 텍스트를 자동으로 요약하는 기능들. 이것도 다 피지컬 AI입니다. AI가 물리적 디바이스 안에서 직접 작동하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아, 삼성은 이미 수억 대의 피지컬 AI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피지컬 AI를 얼마나 좁게 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로봇 한두 대가 춤추는 걸 보고 피지컬 AI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피지컬 AI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이 이런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전 분야에서는 수천만 대의 기기를 통해 가정환경 데이터를 확보했고 모바일 분야에서는 수억 명의 사용자를 통해 개인화 AI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실전 데이터가 피지컬 AI의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팹에서 운영 중인 AI 팩토리는 그 자체가 거대한 피지컬 AI 시스템이에요. 수만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해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로봇 장비들이 AI의 판단에 따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죠. 이건 연구실이 아니야. 실제 비즈니스야. 삼성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구축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AI를 통해 생산성이 20배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에너지 효율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이런 성과가 피지컬 AI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었죠. 또 다른 차이점은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반면 삼성은 기존에 성공한 플랫폼들을 피지컬 AI로 진화시키고 있었어요.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보세요. 2014년에 시작된 이 플랫폼은 처음에는 단순한 IoT 허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천 개의 기기가 연결된 거대한 AI 생태계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피지컬 AI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이어버즈. 이 모든 기기들이 하나의 통합된 AI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한 기기에서 시작한 작업을 다른 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고 모든 기기가 사용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삼성에게 피지컬 AI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장이었어. 이런 관점에서 보니 삼성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완전한 피지컬 AI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성공한 제품들을 점진적으로 진화시켜왔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피지컬 AI에 익숙해졌고 삼성은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CES 2026을 앞두고 삼성이 발표할 내용들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대비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들의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제 안에서 마지막 회의주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피지컬 AI 시대에 준비된 기업이었고
CES 2026은 그 준비된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 같았어요. CES 2026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지컬 AI를 또 다른 전시용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회의주의자에서 이제는 이미 현실이 된 미래라고 확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에 대한 제 인식 전환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피지컬 AI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야. 이미 작동하는 구조를 전시하는 거야. CES 2026에서 삼성이 윈호텔에 역대 최대 규모인 4,628제곱미터의 단독 전시관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역시 대기업다워 규모가 크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CES 전시관들은 대부분 콘셉트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게 가능해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죠. 하지만 삼성의 전시관은 다를 겁니다. 이미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실제로 삼성이 CES 2026에서 공개할 예정인 기술들을 미리 살펴보니 이런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비스포크 AI 제트보 스팀 울트라 로봇 청소기는 단순히 로봇이 청소를 합니다가 아니라 AI가 집 전체 환경을 파악하고 다른 가전들과 협력해서 최적의 청소 전략을 실행합니다. 라는 수준이에요. 이미 실제 가정에서 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기술이죠.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와 세탁기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관리해주는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의류 관리 전체를 책임지는 AI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날씨나 일정까지 고려해서 어떤 옷을 언제 준비할지 제안까지 하죠. 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건 개별 제품이 아니라 통합 경험이었습니다. 삼성이 CES에서 보여줄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이런 식일 겁니다. 관람객이 전시관에 들어서면 갤럭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호도나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전시 투어가 시작되죠. 이때 모든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뤄냅니다.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에어컨이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고 스마트 TV가 관람객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각 기기의 AI가 서로 협력해서 전체적인 경험을 최적화하죠. 이건 데모가 아니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야. 가장 인상적인 건 삼성의 자신감이었어요. 다른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 삼성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삼성은 이미 전 세계에 수억 대의 스마트 기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 비스포크 가전, 스마트 TV. 이 모든 기기들이 이미 사용자의 일상에서 피지컬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서비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축적되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AI가 더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AI가 똑똑해질수록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 삼성은 가장 요란한 부스가 아닐 수도 있어. CES의 특성상 가장 화려하고 요란한 부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부스는 다를 것 같아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에 집중할 것 같거든요.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지컬 AI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유용한지 몸소 느끼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CES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술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 삼성이 보여줄 피지컬 AI는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 될 가능성은 가장 높아. 10년 넘게 CES를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번만큼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CES 2026에서 삼성이 보여줄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에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피지컬 AI는 현실이고 삼성은 그 현실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ES 2026을 하루 앞둔 지금 저는 지난 몇 주간의 탐구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서 시작해서 삼성의 준비된 전략을 확인하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마지막에 찾아왔습니다.
피지컬 AI는 결국 신뢰의 문제구나. AI가 현실 세계로 나와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세요. 99%의 정확도로는 부족합니다. 로봇이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99.9%도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런 극도의 신뢰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실제 현장에서, 실제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없이 많은 예외 상황들을 겪어가면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능력, 오래 움직이게 하는 구조, 멈추지 않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진짜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인 작동, 사용자가 존재 자체를 잊을 정도로 완벽한 서비스가 피지컬 AI의 진짜 가치예요. 그리고 이런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신뢰를 얻었고, 반도체를 통해 디지털 문명의 기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전을 통해 가정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삼성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피지컬 AI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신뢰받는 제품들을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묻고 있는 거야. 피지컬 AI 시대,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기술 경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뢰 경쟁의 시대예요. 구글의 AI는 똑똑하지만 하드웨어 제조 경험이 부족하고, 애플의 하드웨어는 훌륭하지만 오픈 생태계 구축 경험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삼성은 반도체부터 완제품까지, 개인용 기기부터 산업용 시스템까지 피지컬 AI가 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검증된 경험을 갖고 있어요. CES 2026을 앞둔 지금 그 질문 앞에서 삼성의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있다. 10년 전 스마트폰 시대의 삼성이 애플에 도전했듯이 이제 피지컬 AI 시대의 삼성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된 리더의 위치에서 말이에요. CES 2026에서 삼성이 보여줄 것은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닐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피지컬 AI의 모습, 실제로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회의적이었던 기자로서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정말로 시작되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들 중에서 삼성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피지컬 AI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